여러분, 이번에는 오랜만에 댓글 함께 합니다. 영심이 언니님 안녕하세요. 부지런히 모아가겠습니다. 네, 꼭 그러세요. 가격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모아가세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유튜버 중에 힐링 여행자 초원호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아니, 목소리 들어보면 알죠, 뭐. 그렇죠. 어떻게 속입니까? 정말 뭐 유튜버 중에 힐링 여행자 초원호 누가 하든 간에 제 목소리를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죠? 구독자가 약 10명쯤이고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과 똑같은 이름과 닉네임을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말씀드려요 하셨어요. 그래요? 아유,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는 아마 아니겠죠? 어떻게 다른 목소리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검토 대기 중에 이 댓글을 보고 카톡에 가서 오랜만에 또 힐링 여행자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전에는 10명이 넘었잖아요. 그 아무리 신고해도 안 돼요. 또 맨 처음에 작년에 저도 신고했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신고를 했었거든요. 카톡에. 근데 뭐 해결 안 돼요. 얼마 전에 봤을 때는 많이 줄어서 3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댓글을 보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힐링 여행자. 그랬더니 또 다시 늘었어요. 8명으로.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목적이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이런 접근 안 하잖아요. 무슨 돈을 받고 회비 받고 누구한테도 돈 안 받아요. 앞으로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슨 욕을 한다든지 이 금전 요구하면은 여러분들이 당한 거 사기로 알고 계세요. 절대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톡. 유튜브에서는 뭐 제 목소리 때문에 누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짜로 나갈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고유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카톡 같은 경우들 조심하세요. 접근하니까. 지금 현재 가족분들은 괜찮지만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좀 봅니다. 1월 10일 오늘 저녁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는 현금 늘리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당연하죠. 꼭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ETF, 예금, 리츠 주목했습니다. ETF, 예금 다 알죠? 리츠는 뭔가 하면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 리더가 본 재테크 전략. 근데 이것은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시기엔 변동성 낮은 ETF가 대안으로 응답자 36%, 자산 배분 1순위로 ETF를 꼽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하게 ETF로 투자 중입니다. ETF로 분산 투자 중입니다. 23%는 예적금 비중 확대 조언. 이거는 대부분 은행가에서 예적금을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빚 줄여서 이자 부담 피해야 했습니다. 자산 5에서 10%는 가상화폐 추천했어요. 저는 뭐 가상화폐는 뭐 얘기도 안 합니다. 또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빚 줄여서 이자 부담 피해야 돼 있어요.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는 거 부동산 담보대출이야 뭐 알아서 하세요. 뭐 한 3% 됩니까? 그런 건 알아서 하고, 특히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지금 강제 매매 당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매일 수백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반대 매매 당할 만한 그러한 종목은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이 주식 담보대출 받으면 안 되죠. 주로 반대 매매는 국내 종목 중에 막 주가가 20, 30%씩 막 떨어지는 개별 종목이죠. ETF 말고 개별 종목. 그런 걸 산 사람들이 위험하죠. 우리는 만약에 정말 빚냈다 그래도 반대 매매 당할 그러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11종목 지금 모아가고 있죠. 그중에서 저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테두리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에요.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오르길 바라는 거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나이가 60대. 그러면 20년은 투자하셔야 돼요. 20년은 들고 있어야 돼요. 50대. 그러면 30년 들고 있어야 돼요. 40대. 그러면 40년 들고 있어야 돼요. 보통 80대 초까지 우리 수명이 80대 초까지 산다 생각하고 50살이면 30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또 모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5년, 10년, 젊은 분들은 10년 이상 모아가야 돼요.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S&P 500과 나스닥 100이 40% 상승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나, 또 미국 테크탑10 지금 12,000, 13,00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게 2021년도에 별로 안 올라서 11,000원, 1,500원, 1,몇백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1년 동안 10%도 안 오른 거 아닙니까? 대신 21년 1년 동안 많이 모았죠. 11,000원 이하에서 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해 올라보세요. 그러니 올해 말고 또 내년도 말고 내후년에 오르면 더 좋아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은 역사적 우상향하는 종목들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 가지를 평균적으로 낸다 그러면 연평균 15%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것은 2, 3년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 100년의 결과입니다. 연 15%. 그러니 이것이 3년 후에 4년 후에 오르는 것이 더 좋지 당장 작년 올해 내가 지금 모아가는 과정에 오르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말씀드려요. 그거 떨어져서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14,000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만원까지 안 떨어졌다 그러면 평균 매수 금액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14,000원 이상이었을 거예요, 다들. 작년 봄에 시작하신 분들 10,000원, 11,000원, 12,000원 많이 계시죠? 그 평균 매수 가격이 10,000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도 똑같아요. 20,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부지런히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평균 매수가가 뒤늦게 들어와도 17,000원, 18,000원이에요. 20,000원에서 더 이상 안 떨어졌어 보세요. 그러면 평균 매수가가 20,000원이 넘어가죠.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망하면 전기차 배터리, 이 세상의 전기차 배터리 위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첫째, 다 중국에 있다고 이미 설명을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살 돈 없어. 그러면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다 오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다고 혹시 무서워서 판 분 계세요? 팔아버리신 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팔고 더 싸게 잡을 자신 있는 사람들은 파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 외에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팔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올해 자금 몰릴 것 같은 금융상품 돼 있어요. 왠지 그 보면 상장지수펀드, ETF 당연히 가장 많이 몰립니다. 그 다음이 예적금. 이것은 증권회사와 은행가 합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100명한테. 예적금 1년에 얼마입니까? 1.5%. 이제 앞으로 금리 올리면 2%. 연간. 조금 더 드려요. 2.5%. 상장지수펀드 국내 ETF 말고 우리가 모아가는 ETF 평균 15%. 연평균. 작년에는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조금 오를 겁니다. 그거는 뭐 정확치 않겠죠. 그랬다가 20몇 프로 올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20% 이상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워낙 올해는 변동이 심할 겁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몇 번씩 하죠. 또 테이퍼링 또 있죠. 또 뭐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 심하죠. 또 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만큼 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22년 재테크
7계명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부동산 신규 투자는 선거 이후로 미뤄라. 아니, 하지 마.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꼭 사세요. 집값 떨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은 집값이 얼마이든 간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모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단 하나, 주가의 변동성에 마음 흔들림. 그거 하나예요. 멘탈. 그거만 관리 잘하시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수익률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자, 2번. 금융상품 투자는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낫다. 여보세요? 선수세요? 아이고. 아니, 세계적으로 정말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S&P 500 지수를 못 따라가는데 짧게 치고 빠져?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힘든 겁니다. 어쩌다 성공을 할 수 있죠. 꾸준히 성공 못합니다. 2번 X. 1번도 X. 3번 목돈을 넣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투자하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이 맞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넣잖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더 높아요. 조금씩 계속 사는 것보다. 단 멘탈이 문제예요. 한꺼번에 목돈 넣어놨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멘탈이 힘들거든요. 불안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 번 나눠서 투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4번. 미국 주식과 부동산 리츠에 아직 기회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직 기회가 있다가 아니에요. 원래 기회는 가장 많은 데가 거기예요. 아직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부동산 리츠는 좀 별로예요. 미국 주식이 가장 우수합니다. 5번. 올해 경제는 최고의 재테크 교과서다. 공부하라. 네. 이거는 뭐 10번 100번 얘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공부합시다. 그런데 제가 간혹 책 소개해드리죠. 그런 책 사서 직접 보셔도 돼요. 아니면 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책 보려면 따로 시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 영상으로 꾸준히 함께 하시면 그거 확실한 공부 됩니다. 멘탈 관리도 됩니다. 6번. 반도체, 2차전지, 전기자동차 주식 눈여겨보라. 맞아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자동차 주식 눈여겨보라. 항상 제가 강조를 해왔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기본이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세 가지는 패시브 ETF의 지수 따라가는 여기에다가 2차전지 있죠. 미국 테크탑10이나 방플러스 있죠. 이런 걸 가미하게 되면 벌써 5, 6종목이 되죠. 7번. 자산 5에서 10%는 적립식으로 가상자산을 담아라. 이것도 X.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러분, 주가가 오르면요 무조건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오르는 게 좋아요. 내가 많이 모아둔 상태에서 나중에 올라야 수익률이 큰 거지. 지금 오르는 과정에 비싸게 사봤자 오르긴 오르죠. 길게 보면. 그런데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모아갈 거 아닙니까? 주가가 쌓일 때, 오르지 않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부지런히 사 모으시면 나중에 그것이 큰 수익이 됩니다. 실가족 여러분 화이팅!